되는 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PPT를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최대한 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도 뭐 PPT를 하려고 해도 바쁘니까 이게 도저히 그게 하려고 하니까 짬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음, 그래서 약간 민가시 보고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네, 항상 그 저점을 갱신을 해놔야 이게 다들 안심하고 예, 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음, 사실 내일 이제 그룹 미팅에서 유트론 스타 쿨링을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주도하에 하고 있는데 토픽인지라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룹 미팅을 위해서 그 유트론 스타 쿨링이라는 약코 랩 뭐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리뷰 논문을 쭉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딥하게 읽은 거는 3장까지, 그리고 조금 훑어 읽은 거는 4장까지 읽어봤는데요. 그냥 뭐 앱스트랙에서는 우리는 이제 유트로스타 쿨링을 다루겠다 해서, 그리고 앞에 부분은 옵저베이션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유트론스타의 내부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유트론스타 쿨링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뉴트리노 에미션이고 나머지는 포톤 에미션인데, 그러면은 그중에 뉴트리노 에미션을 조금 더 다루게 되는데, 그 제너럴한 뉴트리노 에미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프로세스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코어에서 그리고 크러스트에서 각각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를 좀 딥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뉴트리노 에미션 프로세스까지 조금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유트로스타 같은 경우에는 매스가 이제 1.4 솔라매스 이상, 그리고 레디우스는 약 10km 정도 되는 상황에서 유트론스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사실 유트론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총 네 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 이너코어 안에는 사실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추측하기로는 뉴클리온들과 그리고 파이온 카이온 컨덴세이트 이 상황, 그리고 하이퍼로 쿼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뉴트론이 대부분이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게 2004년도 논문이거든요. 2004년도까지의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밑줄을 친 거를 좀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저한테는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으로는 현재 옵저베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뉴트론스타 같은 경우에도 그 매스에 따라서 타입을 되게 자잘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매스에 따라서 그 안에 이너코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에이지에 따라서 또 그 미디엄 에이지냐, 올드 에이지냐, 영 에이지냐에 따라서 내뿜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보고 싶은 거는 뉴트론 스타에서 썰말 레디에이션이 나오는 걸 보고 싶은 건데, 근데 이 썰말 레디에이션이 나오는 거를 어떤 뉴트론 스타만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미들 에이지 뉴트론 스타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영스타 같은 경우에는 논설마 에미션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올드 펄사 같은 경우에는 그 펄사
이 정수리에서 나오는 펄사 있죠? 그 펄사의 그 레디에이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썰말 레디에이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썰말 레디에이션을 봐야지 이 안에 구조라던가 에미션들을 이제 그러니까 쿨링도를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왜냐면 온도를 관측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썰말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티드 미들 에이지 유트로스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관측을 하는 뉴트론 스타의 서페이스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는 한 10의 6승 켈빈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측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제가 보면서 필기를 좀 한 건데 이걸 같이 드리는 게 더 편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같이 띄워볼 테니까 혹시 불편하면 말씀해 주세요. 끌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옵저베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 기준으로서 이제 루미너시티랑 템퍼러처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 같은 경우에는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관측하는 루미너시티와 템퍼러처를 이제 뉴트론 스타가 가지고 있는 루미너시티와 템퍼러처랑 이제 1대1 펑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측을 하는 만약에 다시 얘기할게요. 만약에 뉴트론 스타가 매스가 있고 레디어스가 있고 그다음에 서페이스 템퍼러처 TS라고 할 때 그리고 이제 루미너시티는 L 감마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래비테이셔널 레드시프트 이펙트에 의해서 우리한테 도달했을 때는 이런 두 개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어퍼런트 이펙티브 템퍼러처 그리고 이펙티브 루미너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같은 경우는 스테판 볼츠만 컨스탄트라고 해서 이 루미너시티를 계산을 할 때 나오는 팩터 같고요. 그 다음에 RG 같은 경우에는 슈바르트실드 레디우스예요. 그래서 사실 이 팽창 때문에 일어나는 레드시프트를 고려한 건 아니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뉴트론 스타 주변에서의 그 제너럴 렐러티비티를 고려를 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관측을 할 때는 여기 무한대라고 한 게 엄청 먼 곳에서 관측을 할 때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몰 rg랑 라지 r이 뭐였죠? 라지알 같은 경우에는 뉴트론 스타의 레디우스고요. 그 라디우스. 다음에 예, 스몰 RG는 슈바르트 쉴드 레디우스입니다. 어, 아마 이 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저게 다음에 그러니까 저게 방금 네. 말씀하신 게 뉴트론 스타 표면에서 그 우주 팽창이 아니고 나왔을 때 어심토틱하게 저 정도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와서 우리가 관측을 할 때, 레드시프트까지 고려해서인가요? 맞아. 레드시프트를 고려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비테이션. 근데 네. 네. 생각해보면 뉴트론 스타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헤일로에서 관측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팽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도 아, 되고, 네. 아마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왜냐면은, 네. 네. 이 텀 안에는 그 우주 팽창에 관한 그런 게 없으니까.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유, 그 사실 제가 최근에 엊그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가지고 이게 딱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고. 어떤 게, 아니 그 AGN 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 떨어지면서 블랙홀 주변에서 떨어지면서 그 가속하는 AGN이 이제 블랙홀이 있으니까 가속을 하면서 내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포톤도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를 하길래 근데 다시 나올 때 에너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비테이션 웨블시프트 때문에 그래서 어디가 피크가 좀 있냐 했더니 피크가 어딘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음. 내 기억이 뭐 나서 사실 맞아 비슷한 거죠. 근데 이 계산은 좀 뭐라 해야 되지? 네, 뉴트론 스타 주변에 제너럴 레리티비티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음, 거를 이제 좀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계산인 거고. 음, 그 다음에 이 레디우스 측정 같은 경우, 우리가 측정한 레디우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뉴트론 스타랑은 조금 달라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래비테이션과 렌징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똑같은 팩터와 관련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퍼런트 레디우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네, 민 이펙티브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펙티브 템퍼러처와 이펙티브 루미너시티를 관측을 각각 하게 되면, 이펙티브 루미너시티 그리고 이펙티브 레디어스를 관측을 해서, 네, 그 뉴트론 스타의 어떤 피지컬한 프로퍼티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관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템퍼러처거든요. surface temperature. 그래서 썰말 레디에이션을 보고 싶은 거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surface temperature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사실 이 그 아스트로피지스 조금 공부를 다들 하셨으니까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모델 디펜던스가 너무 심하다는 거잖아요. 이 유트로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서페이스 템퍼러처 구하는데도 뭐 별 욕하면 안 되죠. 그 별 모델이 별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역시 그 서멀 레디션을 고려할 때 가장 간단한 모델은 역시 블랙바디 레디션이고 블랙바디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는 뉴트론 스타가 하이드로젠 아트모스피어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하이드로젠 아트모스피어 모델 그 다음에 철 대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론 아트모스피어 모델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좀 제너럴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또 템퍼러처가 다 달라진다. 뭐 예 그렇습니다. 뭐 모델 디펜던스가 심하고요. 이것들은 이제 이 표인데 이 두 개 표는 2004년까지 아마도 관측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한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그 다음에 한 개 더해서 11개까지 여기서는 소개를 하는데 그 한 개는 네, 이 표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뭐 관측을 한 파라미터들을 쭉 나열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각각 이 디스턴스와 그 다음에 타임, 즉 여기서는 에이지죠. 에이지. 그 다음에 템퍼러처들을 다 어떤 식으로 관측을 했는지를 어떤 메소드를 써가지고 계산을 했는지를 다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냥 뭐 간략하게 하나만 집어서 해볼까요? 가장 유명한 크랩, 개자리에서 나오는 이제 개자리 그 개성운 슈퍼노바 안에 있는 뉴트론 스타를 이제 관측을 하게 되면 일단 페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그 서페이스에 있는 마그네틱 필드를 관측을 하게 되면 P 닷과 P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P 닷과 P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로테이션 페리오드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크랩 네뷸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걔는 워낙 유명한 슈퍼노바니까 이 슈퍼노바 랩넌츠들을 토대로 이제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 그 뉴트론 스타의 정확한 디스턴스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에스티메이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슈퍼노바를 이제 슈퍼노바가 터지는 순간이 이제 그 뉴트론 스타의 birthdate일 테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서페이스 템퍼러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논설마 에미션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블랙바디 스펙트럼을 통해서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애들은 어느 정도 이 레인지를 줬지만 이 둘 다 둘 다 위에 거 밑에 거 둘 다 이제 초신성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제대로 재지 못하고 어퍼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퍼 바운드를 준다는 거는 그냥 논 썰멀 레디 이미션이 너무 많긴 하지만 전부 다 썰멀이라고 가정하면 저 정도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 그거보다 제가 이해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네, 이 부분인데요. 보다시피 네, 썰말과 논썰말을 가지고 있고 썰말 컴포넌트 is described either by blackbody spectrum으로 네, 어, 이 디라이브를 하고 그 신기한 게 하이드로젠이랑 그 아이언 아트모스피어 모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네네. 그 스타 버닝 할 때 가장 처음에 있는 거랑 가장 끝에 있는 거잖아요. 슈퍼노바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약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냥 얼마 안 탄 놈, 모르겠어. 이게 얼마 안 탄 놈, 많이 탄 놈. 그럼 가운데는 약간 가운데까지는 좀 신경 못 쓴다 이런 건가? 아니면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는 그 아트모스피어 자체는 여기 내용이 많이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어, 뉴트리노 구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뉴트론 스타 구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아우터 클러스터에 아우터 클러스터에 철 이온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좀 자연스럽게 아이온 아토모스피어는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근데 하이드로젠은 저도 그러니까 어, 하이드로젠은 어, 네,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마 뭐 프로톤이니까 뭐 프로톤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 문단에 있는데요. 이제 크레펄사랑 이제 PSR 저시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젊은 친구들이어서 설마 레디에이션을 관측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 어퍼 리밋을 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왜 from BB라고 적었을까요?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어쨌든 뭐 이 두 분이 네, 어퍼 리밋을 네,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펙티브 서페이스 템퍼러처를 구할 때 어, 얘가 좀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RS와 1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드로젠 아토모스피어 모델을 쓴 거고 그 다음에
네. 얘부터 얘까지는 하이드로젠 아토모스피어 모델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제미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BB 모델을 쓴 거고, 블랙바디 모델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이 RX와 PSR 이거는 이 밑에 거는 하이드로젠 아토모스피어고 그 파이나이트 뎁스까지 고려를 해서 이 서페이스 템퍼러처를 구할 수가 있고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토탈 포톤 루미너시티를 통해서 어퍼 바운드를 구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에이즈랑 그 서페이스 템퍼러처 서페이스 템퍼러처로 비교를 한 이제 오브저베이셔널 뉴트론 스타에 대한 이제 플랫인데요. 보시면 뭐 젊은 애들은 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 성 같은 경우에가 쿨링 커버처 논 슈퍼플루이드 뉴트론 스타의 쿨링 커버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템퍼러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논 슈퍼플루이드라고 조금 못 박은 이유가 또 뒤에서 나오는데 이 뉴트론 스타 안에서 뉴트론이 슈퍼플루이드한 스테이트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에미션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브도미넌트 해야 된다고, 서브도미넌트 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서브도미넌트 해서 논 슈퍼플루이드 뉴트론 스타를 조금 고려를 해서 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브저베이셔널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그래도 뉴트론 스타 쿨링을 좀 알려면 어느 정도 이 뉴트론 스타의 구조나 뭐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theoretical overview를 친절하게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스트럭처부터 인터널 스트럭처부터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게 크게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너 코어, 아우터 코어, 그리고 이너 크러스트, 아우터 크러스트, 그 다음에 씬, 어트모스피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여기서는 어트모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아우터 크러스트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우터 크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과 일렉트론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스트롱리 디제너레이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얼 가스라고, almost 아이디얼 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레티비스틱 해가지고, 그 릴레티비스틱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데ን시티 같은 경우에는 10의 6승, 그램 퍼 큐브 센티미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어, 쿨룸 시스템과 커플이 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솔리드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덴시티가 낮아지면, 아, 죄송합니다. 조금 위에 있는 낮은 애들은 이제 리퀴드, 철 액체인 상태로 존재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일렉트론 페르미 에너지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게 이온이 아이온인가요? 아이언인가요? 그, 딱히 철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네요. 왜 저는 지금까지 아이언이라고 보고 있었죠? 그래도 적은 거는 아이온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게 어, 아이온일 수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아까 아트모스피어도 그랬으니까. 아이론이 아니라 아이온이네요. 이온이군요. 예. 어,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론으로 이해를 하면서 읽었거든요. 아, 정신이 빠졌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도, 다시, 그래도 그 헤비한 거는 그쵸. 아이언일 확률이 꽤 있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별이 아이언까지 만드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디제너레이트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생각해보면, 아이론이 아닐 확률이 좀 더 높겠죠. 음, 아, 미쳤나 봐요. 원래, 제가 요새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프리 발표 한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진에 가서. 와, 죄송합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아이온이네요, 아이온. 네. 아, 아, 가잡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이온이고, 네, 이온이 이제 솔리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밀도가 높아지면 페르미 에너지도 높아져서 이 일렉트론이랑 프로톤이 합쳐져서 이제 뉴트리노를 내뱉는 이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유, 이 아이온 유클라이가 뉴트론을 많이 가지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서 이게 언제 일어나냐? 덴시티가 약 4 곱하기 10의 11승 정도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두께는 약 몇백 메다 정도 되게 되고요. 그리고 뭐 격가지로는 이렇게 세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우터 크러스트 안에서 유클리어한테 이 세 가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네, 앱소션 오브 뉴트론, 에미션 오브 뉴트론, 사이크 노 뉴클리어 리액션. 그래서 이거는 좀 뭐지 고체 물리인데요. 제로 포인트 오실레이션에서 나오는 뭔가 이 리액션이라고까지만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들 다 디제너레이트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좀 고체 물리랑 좀 가깝긴 해요. 핵물리 고체 물리랑 좀 가깝긴 해서 공부가 좀 필요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크러스트인데요. 이너 크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그리고 프리 뉴트론, 그리고 뉴트론 리치 아토미 뉴클라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일렉트론, 프로톤이 만나서 뉴트론을 생성을 하는 인터랙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뉴트론 리치 아토믹 뉴클라이가 밑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 이너 크러스 안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분포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프리 뉴트론의 프랙션 같은 경우에는 밀도의 비례를 하게 되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프리 뉴트론이 더 많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크러스트 바로 밑부분, 그러니까 이게 10의 14승 정도일 때 이 그 핵들이 이제 스페리컬하다고 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모델이 많대요. 그것도 참 모델 디펜던스가 심해서 그거를 고려를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계산값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이 nuclear matter density of nuclear matter at saturation, 이 로우 제로가 기준인데요. 이 로우 제로의 절반일 때가 이제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일렉트론의 유니폼 플루이드로 이제 섞여 있는 메터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를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께는 한 1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스텔라 코어인데요. 이 스텔라 코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너 코어와 아우터 코어를 다 합한 거를 스텔라 코어라고 해요. 사실 이제 아우터 클러스터와 이너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을 나눌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텔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아우터 코어와 이너 코어를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게 없고요. 그냥 밀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우 제로보다 작으면 아우터 코어라고 하고 이 로우 제로보다 크면 이너 코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너 코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우터 코어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몰라요.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모릅니다. 그래서 아우터 코어 같은 경우는 뭐 잘 안다고 이제 여기서는 호언장담을 하고 계시고 이너 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좀 파시빌리티를 조금 정리를 해놓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터 코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뉴트론으로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톤, 일렉트론, 그 다음에 미온도 조금 있다고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다 합해서 30% 이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너코어 같은 경우에는 더 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총 5가지로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뉴클레온 매터, 그러니까 아우터 코어랑 똑같은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퍼러닝 매터라고 해서 이 밀도가 크게 되면 중성자와 일렉트론이 이제 케미컬 포텐셜에 도달을 하면서 헤비 파티클들이 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하이퍼론들이 만들어질 수, 시그마 혹은 뭐 람다 하이퍼론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 하이퍼러닝 매터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파이온 컨덴세이트, 카이온 컨덴세이트 그리고 커크메로 컨덴세이트 이렇게 3가지가 존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3가지는 이제 실험실에서도 보지 못했다라는 게 네, 적혀 있습니다. 그 뭐냐, 저도 막 QCD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온갖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쿼크 매터가 뉴트론 스타 단위로 있으면 이게 뭐 괜찮은 건가요? 그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밑에 조금 다음에 설명이 조금 있는데 커크 매터가 이 컨덴세이트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커크는 페르미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렉트론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컬러를 또 고려를 해야 돼서 스트롱 필드를 스트롱 인터랙션을 고려를 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컨덴세이트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콘파인먼트라고 할 때 이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콘 저것들은 아닌데 콘파인먼트는 돼 있는 쿼크 매터라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매크로스코픽한 레벨로 컨파인먼트 된 그 바디가 있는 건지, 그게 너무 지금 재밌는 얘기 같아서. 그러니까 컨파인드된 커크 매터들이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너코어 자체가 컨파인드 커크 매터인 건지 그게 그게 한 매크로스코픽, 궁금하신 거죠? 뭐 전체는 아니어도 매크로스코픽한 레벨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되게 재밌는 얘기네요, 이건. 그때 뭐 사실 이 3가지는 실험실에서도 이제 못 본 레벨들이라서 음, 아직은 이제 시오리티컬 부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매크로스코픽하게 가능한지도 사실 그러니까 이 뉴트론스타 안에서가 아니고 어디서든 매크로스코픽한 하는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제 사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게 사실 이제 뉴트론스타 쿨링은 뉴트리노 에미션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코어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고. 근데 사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뉴트론스타 에미션에 대한 그 메소드들을 좀 설명을 할 텐데 걔네들을 이제 파이온 컨덴세이트나 카이온 컨덴세이트 등을 좀 어셈션 하고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뉴클레오 매터 레벨에서 일어나는
뉴트론 스타 쿨링, 뉴트론 스타 쿨링을 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직 미지의 영역은 좀 있지만 그래도 도미넌트한 거는 당연히 유클리온 메터에서 일어날 거고 이 유클리온 메터에서 도미넌트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조금 지금까지의 뉴트론 스타 쿨링 골자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뉴트론 스타도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 그래서 이제 그 뉴트론 스타가 1.4 솔라 매스를 가질 때는 스포트니스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 그러니까 잘 모른다. 조금 이제 좀 소프트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매스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인지 스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언급 정도라서 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커크 콘덴세이트도 있는지 모르면서 스트레인지 스타를 죄송합니다. QC, 이게 너무 QC.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도 왠지 QCD는 약간 그런 느낌은 있지 않아요? 그 뉴클리어 쪽은 이 뭔지 몰라도 사실은 다들 모르는데 뭔가 QCD 저런 거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로부스트한 과학을 하고 계시나? 약간 그런 괜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로 잘 모르면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공부가 덜 된 것도 맞는데 더 된다고 해서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래도 그런 더 것도 네네. 어떤 걸 아니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뭐 쓸데없는 말입니다. 아니 뭐 그 요즘 뭐 EIC인가? 일렉트론 네네. 아이터 그게 약간 뉴클리어 피직스 쪽 그 실험 메인적으로는 그건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 매우 짧은 순간 그 뭔가 상태가 고에너지로 때리면 혹시 순간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이 컨덴세이트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고온 고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그쵸. 근데 그 어쨌든 우리가 동위원소도 그러니까 우리 원소도 실험실에서 10의 마이너스 몇 승 초 이렇게 딱 있었는데 그거 보고 동위원소 아니 뭐 원자번호 100 뭐 몇 번째 120 몇 번째 원소 발견 막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혹시 이것도 이제 뭐 실험 그렇게라도 발견이 된다면 네,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플루디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 딱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어느 정도 언급만 좀 하면 이너 크러스트에서는 뉴트론 페어링이 이제 싱글렛 스테이트인 상황에서 존재를 하다가 이제 점점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뉴트론 뉴트론 인터랙션이 그 리펄시브가 된대요. 뭐 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코어 안에서는 뉴트론 트리플 스테이트로 페어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나이소트로픽 갭이 생겨서 이 쿨링의 영향을 덜 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슈퍼플루디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슈퍼플루디티 상황은 고려를 하지 않고 논 슈퍼플루디티 뉴트론 스타인 상황을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실 이게 오늘 할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뉴트리노 에미션 프로세스입니다. 뉴트리노 에미션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패스트 뉴트리노 리액션, 그다음에 나머지는 슬로우 뉴트리노 리액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MACVT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뉴트리노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8승의 비례를 하게 되고 패스트 뉴트리노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6승의 비례를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다른 얘기인데요. 이런 표기법을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아스트로 쪽에서는 저런 표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아스트로에서 그 아스트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이제 쭉 이어가면, 패스트 뉴트리노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너코어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는 이너코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우르카 프로세스, 그 다음에 다이렉트 우르카 라이크 프로세스인데요. 이 우르카라는 이름은 뭐 찾아봤는데, 언 리치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르카가 그 러시아어로는 뭐 보이지 않는, 뭐 숨어 있는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정확한 뜻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딴소리였고요. 그리고 다이렉트 오르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뉴트론이 뉴트론이 프로톤, 일렉트론 그리고 안티 뉴트리노 그 다음에 그 반대 상황 프로톤, 일렉트론이 만나서 뉴트론과 뉴트리노를 만들어내는 이 두 페어 인터랙션을 다이렉트 오르카 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이 다이렉트 오르카 프로세스가 일어나게 되면 뉴트론 자체는 뉴트론의 그 넘버 덴시티는 변하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그 뉴트리노와 안티뉴트리노 페어가 에미티드 하게 되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쿨링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다이렉트 오르카 프로세스가 일어날 조건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0.1 넘버 덴시티 프로톤의 넘버 덴시티가 이제 0.1 이상 그 레이시오 오브 넘버 덴시티가 0.1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조건이에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제 프로톤 일렉트론이 뉴트론으로 가는 그런 어, 인터랙션을 생성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리액션을 생성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이게 0.1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파울이 그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충족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터 코어에서는 0.1이 안 되고요. 프로톤의 레이시오가. 근데 이너 코어는 0.1이 됩니다. 그래서 이너 코어에서만 다이렉트 그래카 프로세스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이 두 가지 인터랙션을 토대로 조금의 이 바뀐 오르카 프로세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렉트론 대신에 미온, 그 다음에 중성자 대신에 하이퍼론 등이 네,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우르카 라이크 프로세스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이 쿼시 파티클, 즉 이제 파티클과 홀의 조합 이거죠. 파티클 파티클 또는 홀 홀. 뭐 그런 혹은 뭐 파티클 홀 이런 조합들에서 나오는 이런 조합들을 이제 쿼시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이 쿼시 파티클을 중심으로 이제 우르카 프로세스가 일어나면 이제 다이렉트 우르카 라이크 프로세스라고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것들은 다 이제 파이온 컨덴세이션
컨덴세이트, 카이온 컨덴세이트 혹은 커크미러 컨덴세이트를 고려를 해야 네, 일어날 수 있는 프로세스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컨덴세이트인 상황이 있어야지 쿼시 파티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슬로우 뉴트리노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코어 안에서는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디파이드 오르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르카 프로세스에 어떤 어, 뉴트론 또는 프로톤을 추가로 고려를 하게 되면 이제 오르카 프로세스 같은 이제 인터랙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다이렉트 오르카 프로세스랑 비교를 하게 되면 이 라지 n이 중간에 껴있는 거 빼고는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모멘텀 컨저베이션과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이 중간에서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그 프로세스는 공부를 하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브론 스트러글 같은 경우에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NMP 또는 PP인 상황에서 이 그 뉴트리노 안티뉴트리노 페어를 내뱉는 브론 스트러글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코어 전부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템퍼러처가 그 크리티컬 템퍼러처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리온 스프 플루디티가 생기면서 이제 우르카 프로세스랑 그 브레인 스트러글들을 우르카 프로세스 전부를 서프레션 시키게 돼요. 그래서 템퍼러처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에미션이 일어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바리온 스퍼 플루디티가 됐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는 친구가 이제 브레임 스트러글, NM 브레임 스트러글은 영향을 받지 않고 에미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세스들이 있는데요. 뭐 투 쿼시 바리온이 이제 뉴트론 페어로 가는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뭐 이거는 어 크리티컬 템퍼러처 근처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템퍼러처가 점점 떨어지면서 0.8 크리티컬 템퍼러처쯤 때 이제 맥시멈을 찍고 그다음에 쭉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좀 달랑 적은 이유가 있는데 쿨링 is temperature dependent. 그래서 우리가 템퍼러처를 관측을 하게 되잖아요. 그 서페이스 템퍼러처긴 하지만 서페이스 템퍼러처를 관측을 하면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쿨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지레 짐작을 먼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fortunately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어, uncertainty가 이제 이질리하게 무시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니셜 템퍼러처만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그리고 이니셜 템퍼러처의 스몰 바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문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트 카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저도 뭐 대충 공부를 한 부분이고요. 일단 벌써 50분이 됐네요. 오늘은 아, 이 4단원 이후부터는 4단원은 읽기는 했는데 아직 정리는 안 해서 근데 다음번에 네, 기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양이 많은데요? 이게 그냥 책을 줄줄이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내용이 되게 재밌네요, 이거. 계산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QCD 하시죠? 이제 해야 되나 봐요. 저는 죽어도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홍경관대 혹시 이건 이따가 레코드 끄고. 네. 하여튼 저는 중간에 이제 질문 얼추
하긴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듣고 아, 없으면 뭐, 뭐, 대단한 질문은 아니고, 약간, 뉴트론 스타 쪽 항상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게, 얘네가 중간에 언급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케이션 오브 스테이트 때문에 들어가는, 뭐, 이건 사실, 뭐, 완전 모델 디펜던스가 큰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 이케이션 오브 스테이트 때문에 뉴트론 스타의 매스, 어퍼 바운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뉴트론 스타 코어에도 이제, 덴시티 어퍼 리미트가 있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혹시 그런 거 관련된 언급이 저런 페이퍼 같은 거에서 혹시 보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게, 그게 그 뉴트론 스타의 매터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뉴트론 뭐 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뉴트론 스타 매터가 크면 이제 코어가 좀 더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코어의 덴시티가 더 커지고 뭐 이 정도로만 여기서는 언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가벼운 애들은 이너 코어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음, 그 어, 덴시티가 그 이 로 제로를 넘어가지 못해서 이너 코어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뭐냐. 그 크러스트 부분에는 아직까지 컨벡션이 있는 건가요? 컨벡션이요? 아, 그 대류가 혹시 컨벡션이라는 게 그 아, 영역에서, 예. 그게 조금 궁금한 게, 애트모스피어 모델에서 이제 아이론 가스랑 하이드로젠 가스를 다 고려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신기했어가지고, 그게 약간 컨벡션 영역이 좀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요. 잠깐 그 전에 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이론 아트모스피어인지 아이온 아트모스피어인지 진짜 이거 끄셨다 그랬죠? 아 아직 안 껐는데 녹화 그래요? 네. 그 AS 할 기회 살아 네, 그래요. AS 음, 이게 아트모스피어가 어디 써 있었지? 네, 하이드로젠 아트모스피어와 아이론이다. 이건 이래서 아이론이에요? 예. 섞였구나. 예. 이래서 아이론이 맞군요. 그러니까 아트모스피어는 아이온이 맞아요. 근데 음, 이제 코어는 아이온이고 여기는 아, 아이론이고 예. 아이론이고. 아유, 헷갈리게 돼 있네, 되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이론 아트모스피어는 맞네요. 이게 음, 이 리뷰 페이퍼가 2004년 거라서 이 요즘 이 MG 스타일 리뷰 페이퍼는 이게 탁탁탁 이렇게 그쵸, 그쵸. 정렬이 돼 있어야 되는데 20년 전만 해도 이 저런 리뷰 페이퍼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하던 시절이 이제 있었다. 아이론.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질문은 그 크러스트 영역에서 대류가 있느냐가 궁금했던 건데, 아, 예, 왜냐면 저 그거는 에트모스피어에 가스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왠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음. 음. 인터널 스트럭처를 표현하는 그림들을 좀 보면 음. 네,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맞아. 그림들. 저번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물어주셨던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기억이 좀 나네요. 예, 이 이제 좀, 상황에서 네, 그 크러스트와 코어 사이에 뭐 어떤 음, 군집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하는데 이 스파게티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뉴트론 스타가 뉴트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안에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저도 음. 명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음, 음. 네, 그래서 어떤 그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그게 대류인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인 건지는 아, 저도 약간 잘 나이 먹기 모르겠네요. 예, 네. 아트모스피어의 그런 가스 고리하는 모델이 그렇길래 약간, 아, 이게, 음, 제가 뭐, 저는 알고 있는 뉴트론 스타가 사실 뭐, 슈퍼노바 remnant로 남는 뉴트론 스타밖에 많이 접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이런이랑 이제 하이드로젠에 다 고리한다는 게 약간 저런 게 들어가서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예, 거기 꽂혀가지고 여쭤봤던 것 같긴 합니다. 예. 음. 음. 네, 또 더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사실 시간이 남으면은 이것도 같이, 사실 이건 안 읽어봤는데 같이 읽어보고 싶긴 했거든요. 아, 네. 그 IBS에서 워크숍을 하나 했었더라고요. 아, 음, 그러니까 이거 2019년 거라서 옛날 거긴 한데 뉴트론 스타, 액시온 쿨링 뉴트론 스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신 자료가 있어서 이거를 좀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업로드는 해놨어요. 음, 나침이, 네. 그러면 일단 오늘 그거는 없으면 여기까지 레코드는 일단 끊겠습니다. 네.